안녕하십니까. 종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3월 1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했던 전형수 씨,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가 앞으로 전국의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정치 리스크 이야기를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그 인간성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될 정도로 이 유서 내용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유서 내용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어떤 혐의들을 입증하는데 간접적인 정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총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고 전형수 씨 빈소를 찾아갔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한 걸로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처음에 반대를 해서 7시간 동안 빈소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민주당 관계자들이 가족들 아마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설득을 해서 7시간 만에 이 가까스로 조문을 마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오늘 바로 정치 활동을 공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장애 집회에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유서 내용 중에서 전형수 씨가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대목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알려진 다음날, 바로 공개 정치 행사에 보란 듯이 나가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묵살을 하듯이, 마치 정치 내려놓으시라 이 말을 묵살을 하듯이 공개 정치 행보를 했는데, 이재명이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시청 강정부근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 대회, 이것을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집회를 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전형수 씨의 발인이 열린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인을 했습니다. 최소한 오늘 정도는 뭐 이런 정치 행사를 좀 멈춰야 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정치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그 말을 한 본인을 10년 동안 보좌한 사람의 발인 날 공개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6장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6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의, 한 5가지네요. 5가지 정도의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것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수 씨가 남긴 유서에서, 이재명 을 언급한 부분, 해석이 분주한데, 전체 6쪽 분량의 유서 중에서 첫 번째 쪽에 이재명의 이름을 적시를 해서 5가지 정도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 5가지, 그리고 나머지 5장에는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6장 중에서 한 장은 전체가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가족들이 이것을 유서로 공개는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에 전형수 씨가 거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방문이 열리지 않아서 경찰이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진입을 해서 타고 들어가서 정황을 살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이나 이쪽에서, 소방 쪽이나 이쪽에서 유서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온 것 같은데, 각 언론들이 취재한 것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제가 동아일보가 다 정리를 한 것, 다른 언론에서도 취재된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동아일보가 전형수 씨 유서 주요 내용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 이재명 대표님에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가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네 번째가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자, 5번째가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자, 이 말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여기서 왜 정치를 강조를 했을까? 그 부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이든 경기지사, 전부 다 전형수 씨는 비서실장을 해서 다 알죠. 전부 일종의 본인의 정치적 야망, 대통령이겠죠.
성남시장 시절에 이 재선되고 나서 그때 김만배 씨, 기자였죠. 법조 기자였죠. 김만배 씨와 인터뷰한 내용. 그때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시절에 벌써 대권 꿈을 내비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 직전에 뭐 대장동 일당들과 정진상, 김용희 뭐 대한민국을 먹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는 모든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기록에서 뭐 인허가 장사꾼, 뭐 시정농단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거죠.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시정, 도정을 다 했고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나서도 정치적 방탄막을 쳐서 부하들에게 다른 것을 실무를 맡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 아마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렇게 권유를 한 그런 문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전형수 씨가 검경 수사를 받은, 직접 본인도 수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거. 이재명 것 때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수사를 받든지 뭐 참고 조사를 받든지 또 피의자로 또 이렇게 입건이 된 것도 있습니다. 첫째가 성남FC 후원금 관여죠. 성남FC 후원금 관여고 두 번째가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공사 GH 비선 캠퍼 의혹. 세 번째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김성태 대리 조문한 의혹인데 전용수 씨가 직접 검경 수사받고 입건이 된 거는 성남FC 후원금 사건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치적을 쌓기 위해서 이 추진을 했던 일이죠. 자, 그리고 이 경기도시공사 비선 캠퍼 의혹 이것도 대선 때 법인카드까지 막 사용을 하면서 이재명의 아파트 옆방에 비선 캠퍼를 차렸다 그런 의혹입니다. 그때 이 전형수 씨가 GH공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또 경찰 수사를 받았고 또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이 서로 김성태와 모른다. 내 사입은 기억밖에 없다. 이렇게 했지만 전화통화한 사실이 들통이 나고 또 전형수 씨가 나중에 김성태 씨 모친 상황 조문을 갔다. 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성남FC 이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치적을 쌓기 위해서 했고 GH 비선 캠퍼 이것은 뭐 대선 때 다 활용을 했던 거고 이재명 대선 때 그 대북송금 김성태 대리 조문 이거는 뭐 전형수 씨가 알지도 못하면서 김성태 씨 알지도 못하는 그 상가에 간 거죠. 이재명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자, 이 말을 놓고 지금 민주당과 진보좌파 언론에서는 이거 봐라.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이런 극단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이 주장을 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죠. 지금 앞뒤에 다른 말들과 연결시키면은 이 대목은 이렇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재명이 뭐 미친 검찰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검찰에서도 검찰에 소환된 건 한 번 있었다고 밝혔죠.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녹화 조사라고 했습니다. 다 녹화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녹화까지 된 게 있으니까 보면 되는 거고 오히려 검찰 수사가 억울하단 말은 이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하다. 그러면은 공무원에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일을 맡긴 사람이 있죠. 맡긴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성남시장이 맡긴 일이죠. 그거를 했는데 이재명이 맡긴 일을 했는데 책임은 이재명 당신이 져야지. 당신은 왜 계속 부의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떠오르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성남FC 관련해서 성남FC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받은 거죠. 성남FC 때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자료를 그때 검찰이 제시를 했죠. 뭐냐면은 정진상이 네이버에 요구한 사안, 요구한 것들을 정리한 네이버의 내부 보고서, 내부 문건을 검찰이 제시를 했습니다. 정진상이 우리가 네이버에 이런 인허가를 다 해줄 테니까는 우리에게 돈을 다오. 자, 그렇게 나왔을 때 이재명 반응이 정진상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난 몰랐어. 정진상이 그랬다고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정진상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정진상 그리고 이 전형수 씨 두 사람이 그때 성남시를 대표해서 네이버와 협상을 했는데 40억 원을 달라. 이재명의 지침을 받고 40억 원을 달라. 이렇게 해서 피의자로 지금 소환을 당한 겁니다. 정진상과 전형수 씨가 같이 네이버에 압박을 했다고 했어. 이재명의 지시로.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 꼬리 자르기 하면서 정진상이 그랬단 말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럼 전형수가 했단 말이야. 같이. 그건 나도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겁니다. 전형수 씨가. 저는 공무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는 억울합니다. 당신 시킨 대로 네이버에 가서 40억 원 받아오라고 그래서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요구를 하러 갔다가 내가 검찰에 입건이 됐는데 억울하다. 당신이 시킨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과 좌파 언론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뭐 극단 스틱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지요. 이번이 5번째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유한기, 김문기, 그리고 변호사비 이 대납 비용 폭로를 했던 사람 이모 씨인데 그 사람은 물론 나중에 이 질병 때문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가 김혜경 씨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 측근 뭐 배소연 사무관 지인 그래서 지인이 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전영수 씨가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죠. 이것은 이재명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다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면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주변 측근을 잘 관리했어요. 이 측근들, 를 꼬리 자르기를 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 측근이 아니다고 하고, 그래서 유동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일을 시켜서 이 대장동에 저수지를,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고 중간에서 빼오도록 하고 시켜놓고는 내 측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죠. 그 다음에 유동규가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나서는 측근 관리를 잘못해서. 그리고 또 김문기 씨, 극단적을 선택한 김문기 씨, 성남시장 때 모른다고 했다가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재판이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전형수 씨는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세요. 이런 말까지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재명 이렇게 돼서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뭐 어떤 방탄국회 또 체포동의안 부결 그리고 친명 비명 개딸 뭐 좌표찍기 뭐 살생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재명에 대한 여론이 민심이 악화됐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넘어서는 어떤 근본적인 이재명 자체에 대한 그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